안녕하세요. 오라클 교정 연구의 이종국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앞니 부분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교정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직접 열심히 또 치료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건데요. 어, 굉장히 케이스만 잘 선택만 한다면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 교정과 비교하자면은 아무래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케이스들을 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니 하나 틀어지고 삐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일 수는 있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악이 이제 우리가 점점 치주가 안 좋아져서 점점 틀어지거나 솟아 올라오거나 흔들거리거나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또 5, 60대 이런 어르신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랑 브릿지 이런 보철 치료도 좋은 옵션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 교정도 같은 선상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부분 교정이 가능한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본인 치아를 잘 또 활용을 해서 오랫동안 또 쓸 수 있는 그런 또 솔루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치료는 물론 이제 교정의 하나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전체 교정의 한계를 좀 부분 교정이 좀 극복을 해주는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부분 교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은 부분 교정과 관련돼서 바이브랑 교과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교정, 부분 교정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교정을 공부한다면은 당연히 전체 교정에 대해서 큰 흐름이라든지 컨셉은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제 부분 교정을 또 하나의 툴로 한번 이제 임상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수회에서는 이제 제가 그 베이직 코스에서는 사실 이제 부분 교정과 관련돼서는 한 1시간 좀 넘게 코너를 넣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이제 강의에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스케줄은 일단 총론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제 얼굴을 좀 가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장치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장치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MT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따로 여기 이제 코너를 마련했는데, A1 스마트 브라켓이라고 해서 부분 교정 장치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장치들이랑 조금 다른 기능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고, 후반부에는 좀 케이스도 같이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치 종류를 알아볼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진단일 거예요. 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면 진단은 가장 기본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전체 교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겠고, 부분 교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최소한의 이제 조건은 만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다 부분 교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 잘 됐고 케이스가 잘 선택이 됐으면은 이제 부분 교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 스트리핑인 것 같아요. IPR, 인터프록시말 리덕션이라고 하는 소위 치간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툴이겠죠. 이게 잘 돼야 결과도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게 이제 케이스 셀렉션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교정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고요. 교정 치료 중에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본딩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뭐 너무 베이직한 이론보다는 그냥 임상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임상 증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아 뭐 유형별, 그러니까 배열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도 여러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크라우딩의 패턴인 거죠. 우리가 환자를 부종교합을 클래스 1, 2, 3로 크게 뭐 나눌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이제 분류하는 기준인데 부분교정만큼은 얼라이먼트가 중요하잖아요. 뭐 돌출입이나 이런 거를 뭐 부분교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교정 케이스만큼은 치아 배열별로 조금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V자 약간은 디스탈 아웃이 된 또 메지알 인이 된 이런 로테이션, 약간 뭐 나비 치아라고도 하죠.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디스탈이 약간 인이 되어 있고 메지알이 아웃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뭐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환자분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좀 분류가 조금 나눠지면은 그래도 뭐 케이스를 다시 리뷰하기도 좋고 정리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배열이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로테이션이랑 인앤아웃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로테이션과 관련돼서가 아마 부분 교정에서 제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 유형별로 한번 증례를 알아볼 거고요. 하악 전치 발치, 그러니까 전치 한 개 발치 케이스들도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딩이 유독 심한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4절치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 정도 빼면은 굉장히 또 좋은 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를 뺀 그런 케이스들, 이 두 가지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부분 교정 케이스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나눠서 하악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한 크라우딩이 있게 되면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치아들이 솟아요. 위로 솟아서 하악이요. 그럼 상악을 치게 됩니다. 상악을 치게 되면은 이제 상악이 벌어지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잇몸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고, 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보호자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또 부분 교정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세 종류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임상진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A1 이 스마트 브라켓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전체적인 거는 뭐 대부분 순측 부분 교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설측 부분 교정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뭐 어드밴스 코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측에, 왜냐면 설측은 일단 케이스가 뭐 하악은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적인 문제,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뭔가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적극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부분 교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다루려면 당연히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설측 부분과 관련돼서는 2D 브라켓으로 치료한 여러 증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교정 케이스를 접하게 됐을 때 물론 딱 뭐 정해진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뭐 삐뚤빼뚤하거나 여러 이제 치아 배열적인 문제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과연 뭐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 교정은 뭐 이를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환자분이 이제 부분 교정을 원하거나 우리가 또 부분 교정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케이스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치주와 관련된 점점점 치주가 안 좋아지면 틀어지고 솟고 그거와 맞물려서 상악 전치를 뭐 때리게 되는, 그래서 벌어지고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들의 케이스가 은근히 많이 있고요. 그럼 이런 거 과연 우리가 교정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을 때 뭐 앞니 많이 흔들거리고 다른 대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걸 브릿지를 할 수도 없고 엔도
해서 크라운, 발치, 브릿지, 아니면 임플런트 뭐 이런 식의 좀 고민되는 뭔가 클리어한 그런 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일 때 과연 부분 교정 가능할지, 이 정도 틀어진 거 과연 부분 교정 가능할지, 이 정도 또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은 부분 교정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증례를 많이 보시고 좀 많이 익히시면은 앞으로 케이스 셀렉션 할 때는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케이스들을 당연히 이제 잘 보여드릴 거고, 이분도 이제 후반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인데, 7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안쪽에 31번이 굉장히 흔들거리고 너무 불편하다. 페리오도 많이 안 좋고, 이거는 좀 빼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부분 교정으로 가능한지 이제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어진 경우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여기 굉장히 심하게 틀어졌거든요. 과연 이거 부분 교정 가능할지.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퀘스천은 과연 부분 교정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과연 될지, 이런 게 아마 고민이실 거고, 그래서 이번 이제 코스를 통해서 뭐 저도 뭐 사실은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여러 케이스 접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교정 치료를 한 지는 17년째 됐고, 그리고 부분 교정은 사실 한 10년 좀 넘게 진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부분 교정 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또 최대한 부분 교정으로 많이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고,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더라도 부분 교정 비율은 뭐 한 20% 조금 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전체 교정 케이스라서 전체 교정 할 거는 전체 교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부분 교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진단이랑 결국에는 진단을 잘해서 우리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해야 되고, 일단 이 케이스 셀렉션이 됐다. 오케이. 이 부분 교정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분석 자체는 이 두 번째로 써져 있는, 뭐 제가 뭐 임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얼라이먼트 라인을 설정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악궁에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 뭐 치아의 합이 이 얼라이먼트 라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장치를 잘 붙이고, 그리고 두 가지 이제 메커닉을 본다면은, 일단 회전과 인앤아웃, 앞뒤로 움직이고 회전하는 게 거의 메인 투스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전체 교정에서는 뭐 여기서 좀 더 해서 3차원적으로 봐야 되겠죠. inclination, angulation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부분 교정에서는 물론 한 대부분 한 80% 이상은 교환 평면상에서의 좀 얼라이먼트, 약간 뭐 앵귤레이션이나 인클리네이션이 조금 아쉽더라도 회전이라든지 인앤아웃 컨트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육전치만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3번부터 3번이니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과 관련돼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스트리핑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리핑과 관련돼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